전체적인 글로벌 마켓을 보면은 그렇게 빅이 아니잖아요. 참 고민이라고요. 국내에는 자기네가 최강자인 줄 알았는데 시장이 오픈이 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자신이 더 이상 빅플레이어가 아닌 거죠.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생의 지혜, 파트너십의 지혜, 이거를 잘 찾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갈라파고스의 모델처럼 나 홀로 내가 뛰어나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별적, 독점적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냐? 데이터 하니까 갑자기 딱딱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0과 1로 표시되는 모든 정보와 컨텐츠를 아우르는 말로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 프로그램도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는 데이터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전부가 데이터예요. 왜? 0과 1로 변환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날로그처럼 테이프로 보질 않아요. 전부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고 파일로 송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차별적이고 독점적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나도 볼 수 있는 것은, 남들이 구매할 수 있는 영화를 나도 구매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차별적이 아니에요. 경쟁력이 없어요. 남들이 손에 넣을 수 없는, 나한테만 와야지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차별적인 경쟁력의 핵심인 컨텐츠가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퍼스널 컴퓨터 구입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PC를 구입할 때 늘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PC에서 얼마나 연산 속도가 빨라요? 즉 펜티움 칩이 얼마나 빠른 펜티움 칩이 이 PC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죠? 하드웨어의 속성이 컴퓨터의 연산 속도로 결정됐던 시대가 있어요. 요즘은 연산 속도를 묻고 컴퓨터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멀티미디어 기능이 됩니까? 예. 비디오는 편집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주가 되죠. 더 이상 펜티움 칩처럼 어떻게 이것을 빠르게 컴퓨터를 연산을 시켜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는 요즘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은 이미 평준화됐어요. 웬만한 컴퓨터 사면 그런 기능들 전부 다 보장이 됩니다. 지금 핵심은 내가 그러한 기기를 샀을 때, 그런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내가 원하는 컨텐츠와 서비스, 엔터테인먼트를 다 누릴 수 있느냐. 이게 판단의 중심이죠. 거기에 더더욱 핵심은 뭐냐?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제공할 수 없는, 나만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SNS가 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느냐를 되짚어보면 SNS에 있는 그 글들, 사진들,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정보들, 댓글들, 이 모든 거는 그 공간의 컨텐츠입니다. 그 공간만의 데이터예요. SNS 그 자체에서 제공되는, 그 자체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컨텐츠들이, 그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SNS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네. 개인화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화된 경험. 개인화된 경험. 참 재밌게도 사람들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유교의 문화가 강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국가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컬렉티비스트 컨트리라고 그래요. 집단주의 국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는 자기가 잘못해도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 저 집안 망신이다. 개인이 잘못했는데 집안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뭔가 좋은 거를 갖게 되면 이렇게 나눠야지, 혼자만 가지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그 초기에 그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국하고 마찰이 많았죠. 예. 소프트웨어를 하나 사면
미국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고 사면 자기 거예요. 남한테 이거를 나누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는 공동체 문화, 이 집단주의 문화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를 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를 복사해서 그간에 신세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아, 깔아보니까 좋아, 너도 써.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예. 물론 그게 저작권법에는 저촉이 되는 거겠지만 우리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놓고 보면요. 점차로 자기만의 세상에 대한 욕구가 커가요.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미디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자기 중심의 사고도 동시에 존재해요. 자기가 그 공간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개인화된 경험들. 그런데 거기에 풍부한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풍부한 경험. 풍부한 경험은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이거를 보이면서 똑똑한 친구가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한다 그랬죠. 그런 것이 풍부한 경험입니다. 어떤 기능 하나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한테는 기능적인 측면이나 효용성적인 측면이나 엄청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풍부한 경험이에요. 이런 조그마한 하드웨어, 이 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저는 요즘 강의를 들어갈 때 종이를 안 갖고 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저가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환경에 대한 그런 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프린터 하나라도 좀 덜 하자, 이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프린트에서 쭉 돌아갈 때마다 내가 불쌍한 나무를 지금 죽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종이를 좀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강의의 상당 부분들,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워드로 되어 있는 글들, 강의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 간단하게 들고 들어갑니다. 이런 노력들 얼마든지 지금 개인화되면서도 자기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그런 스마트 미디어가 있고 SNS가 놓여지는 이런 세상,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변화하는 미디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SNS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 동력. SNS의 미래가 밝으려면 그 미래를 끌고 나가는 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힘은 일단 시장에서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요즘은 SNS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중압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죠. 근데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의 접점이 있어야 돼요? 소비자들이죠. 네,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능력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몇몇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봅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요, 소비자들한테 직접 들어요. 직접. SNS를 보면, SNS에 자신들의 회사의 어떤 사이트를 열어놓으면, 또는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SNS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개 이렇게 수집해오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행위와 어떻게 맞닿아 있고, 그래서 어떤 기획을 새로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활동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정보, 기초 정보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SNS에서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요, 기술적 동력. SNS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우수성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예. 기술력으로 사실은 SNS가 그렇게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역폭이에요, 대역폭.